자, 지금까지 한국 과학기술의 이 전통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어떤 과학기술 전통이 사실 4차 산업혁명기에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압도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갖다가 자랑하게 된 어떤 그런 기반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혁명,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의 이 구조,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라 해서 이 혁명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 동양에서는 이 혁명이라는 말은 어떤 정권의 어떤 역성혁명, 그러니까 성이 바뀌어서 왕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게 되면은 탕무혁명이라 그래서 이 탕이라고 하는 은나라 탕왕이 한나라 거랑을 내모라고 신하였던 제국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물리치고 은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주나라를 만드는 것을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혁명이라는 말이 서양에서는 이제 레볼루션이라 그래서 어떤 프랑스 대혁명과 같이 정치 사회의 큰 대변혁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토마스 쿤은 이런 어떤 혁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정치적인 어떤 변혁의 이 혁명이라는 말을 과학혁명이라는 말로 처음을 이제 사회 정치 분야에서 처음으로 과학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그 당시까지는 굉장히 정상적인 이론인데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모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의 어떤 한계에 부닥쳤을 때 만들어지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의 변혁을 우리가 과학혁명이라고 이 토마스 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러한 어떤 과학혁명이라는 말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무슨 혁명자를 많이 붙이게 되죠. 음식의 혁명이라든지 어떤 분야의 혁명에 많이 쓰는데, 특히 이것이 산업 분야에서 혁명으로 차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이제 마르크스와 같이 했던 엥겔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영국에서의 노동계급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과학혁명 또는 지금의 이제 4차 산업혁명 또는 수많은 분야의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게 된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원인이랄까, 왜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융합돼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이패드와 같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는 비결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개발을 추구하고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패드라든지 지금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비결은 자체가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문학을 과학기술에 융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과학기술 자체로서 우리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동양에서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어떤 자연 속에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안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과 과학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기술의 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갖다 보게 되면은 1965년 제가 그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때 그 1965년도에 그 이정문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그 그림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2000년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앞으로 35년 후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동네에는 TV 한 대가 없었고 뭐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화기도 뭐 이장집에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 마을에 뭐 TV는 물론이고 뭐 이 전화기조차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분이 이제 미래에는 뭐 태양열 집도 생기고 뭐 달나라 수학여행도 가고 전자신문도 있고 전기자동차도 있고 로봇도 있고 원격 강의, 원격 진료, DMB, TV, 그 다음에 화상통화, 지금의 핸드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VOD로 뭐 유리강좌하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그 기술의 진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만화가들, 그러니까 예술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기술들이 인문학 또는 그 예술가로부터 기원됐다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과학이 발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인문학 또는 예술로부터 기원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아인슈타인 같은 부분은 자신이 자신의 어떤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런 것들이 미래의 어떤 뭐 논리학이라든지 프랭카르의 가설 또는 스피노자 윤리학 뭐 이런 어떤 그 칸트와 휴메의 어떤 철학 체계에서부터 기원됐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그 이론들이 인문학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인문학과 과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어떤 같은 뿌리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융합과 통섭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발전을 보게 되면 통섭과 융합으로 얘기되는데, 그것은 복합, 그러니까 컴포징, 융합, 퓨전, 혼합, 믹싱, 통일, 유니티 이런 것들이 통섭된다고 하는 컨설런스라고 하는 통섭이라는 것으로 이게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이 최재천 교수가 이에 대해서 많은 강연과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서 이화여대 그 최재천 교수의 강의를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술과 과학, 인문학, 예술의 통합이 어떤 그 과학혁명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어가기 전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엘빈 토플로라고 하는 분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로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1984년에 출간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수백만 권이 팔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린 책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류의 기술의 진보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제1의 물결이라 그래서 수렵 채취를 하던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이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농업을 갖다가 이제 경작을 하면서 거주를 이동하는 어떤 수렵 생활에서 청산해서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어떤 기틀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1만 년 전 농업혁명을 제1의 물결로 봤고, 제2의 물결은 18세기의 이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제2의 물결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3의 물결을 20세기 정보화 사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미래 세계에 대해서 많은 미래에 대한 책을 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왔었고, 여기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이 학자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의 물결을 썼던 그 엘빈 토플러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된 어떤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